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PBV, 그러니까 목적 기반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끄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PBV 뭔가 단어도 어려워 보이고 PBV 자체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고 온 그 내용, 현대가 아이오닉 5라든가 6 같은 차를 내보내면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 당장 2025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차랑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썸네일에 낚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고 보시면 분명히 좋은 내용 담겨 있을 겁니다. 먼저 PBV 설명드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냉동 트럭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레이 같은 거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 응급차 이런 것들도 다 PBV에 속하거든요. 목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차. 누가 사서 개조한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관심이 적겠죠. 전체 자동차 인구 중에서 이런 차 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PBV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니로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기존의 니로를 실내 공간을 넓게, 그리고 타기 좋게 이렇게 바닥은 살짝 내려서 택시 전용으로 나온 차인데요. 이게 택시 업체들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모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더 쌉니다. 니로가 4,64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니로 플러스가 4,57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70만원 정도 더 싼 거잖아요. 가격도 더 싸진다. 안 그래도 니로가 정말 가성비 좋은 차로 널리 알려졌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니로에 대해서 상품성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PBV 모델도 특수 목적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점점 대중성을 가져가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PBV 얘기를 꺼낸 거는요, 얼마 전에 현대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PBV 계획 발표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사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날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도 공개하고 프로토타입 차들도 보여주고 했는데 왜 기사가 별로 안 됐지? 이게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 그 전기차 배터리랑 모터가 포함된 밑에 판이잖아요. 그 위에 차 이렇게 뚜껑 얹고 시트 얹고 해서 차들이 나오는 건데, 뚜껑만 바꿔도 되는 거면 굳이 왜 플랫폼을 또 개발했지?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건가? 그런데 그런 방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이번에 현대에서 공개한 PBV 차량의 컨셉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나온다기보다 이런 형태의 차가 나올 거고 안에를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이쪽으로 카메라를 잠깐 돌려보면 이 차의 초기 개발 모델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무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줄 몰랐는데 이런 차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개발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전기차고요. 밖에서 볼 때는 스타리아 같기도 하고, 높으니까 스타리아 뭔가 리무진 같기도 한데 안을 보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안쪽을 보면 운전자석이 있고 오른쪽에 조수석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아예 서랍이에요. 이렇게 서랍을 빼서 캐리어를 실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안쪽에 보면 운전석 뒤에 뒷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자리가 없고 넓은 공간이 있어요. 대신에 의자는 트렁크로 쭉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은 맨 뒤로 배치되어 있어서 아예 트렁크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트렁크를 차라리 앞으로 올려서 내 집 내가 보면서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이쪽에는 추가 인원들을 위해서 의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안을 마음대로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전기차를 기반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안을 조금 더 둘러볼게요. 누가 봐도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승객들을 위한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갈 길 적혀 있고, 노선도처럼 붙어 있는 건데 아마 모니터로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아하니 우산이라던가 가방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짜잘한 거 같은 경우야 양산 모델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에 레일이 달려 있는데 조명도 앞뒤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공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특징을 보면요, 일단 공간 배치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의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의자를 다 빼서 이렇게 넓게 방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의자를 빼도 되면 휠체어 타는 분들도 그냥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의자 대신에 쓸 수 있어서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였고요. 두 번째는 침대나 책상 같은 거 놓고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침대에서 잠도 자고
책상에서 일도 하고. 사실 지금 이런 모습의 차 현대만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벤츠나 토요타도 이미 이런 비슷한 모습의 차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뭐 내놓은 건 아니고 이 프로토타입으로 이런 차 앞으로 내놓을 겁니다 라고 보여준 건데,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렇게 생긴 차를 미래의 자동차 주류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에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2025년부터 이걸 내놓는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차, 그럼 대체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가격을 명확하게 공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억대가 넘을 건 확실해 보입니다. 크기도 크기고 일단 전기차잖아요. 현대는 이 차를 택시용으로 먼저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싼 차가 택시로 이용되려면 택시비는 또 얼마나 높아야 될까요? 거기다가 사실상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차를 택시용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대차 고위 관계자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현대에서 슬쩍 알려준 게 자체적으로 택시 서비스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차를 만들면 현대차 자회사로 그 차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자회사가 그 차들을 가지고 우버라던가 타다처럼 이렇게 택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목적 기반 차니까 현대가 안을 비워서 뭐 침대 같은 거 설치하면 뭐 장거리 이동하면서 잠잘 분들한테는 그런 침대 있는 차 보내주고, 일할 분들한테는 책상에 있는 차 보내주고, 뭐 짐 많이 실을 분들한테는 텅 비어있는 차 보내주면 된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잠깐, 분명히 현대가 택시를 한다고? 말이 돼?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현대 같은 대기업이 왜 택시 시장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냐. 또 예전에 타다에서 봤던 것처럼 기존 택시 업계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텐데 이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현대는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현대차 그룹 셔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까 현장에서 봤던 차랑 굉장히 비슷한 차가 파주시와 세종시에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지역에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무실 근처 그 상암동에는 자율주행 택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율주행 택시에 투자한 기업도 현대입니다. 지금 세종시랑 파주에서 현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랑 상암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리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 모습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았고, 또 법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자동차 자율주행만 믿고 가는 게 안 된다 보니까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더 개발이 되고 또 법 제도적으로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에 맡기고 내가 다른 걸 해도 되게 바뀐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 뭔가 기능이라던가 운전하는 데에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이동하는 동안 무엇 할 거냐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동할 때마다 똑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용도에 맞춰서 차를 여러 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빌려 타는 게 조금 더 활성화될 텐데, 그 시장까지 선점하기 위해서 PBV 개발과 함께 그런 서비스 확장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큰 차만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요, 이렇게 대형 차부터 완전 초소형 차까지 용도와 이용 인원수에 맞춰서 라인업을 준비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너무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현대 쪽에서는 2025년이면 이런 차 먼저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요.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화성에 이런 PBV 차들 만들 공장을 따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 내년 상반기에 기아에서 EV9 나올 거고, 아이오닉 7 나올 거고, 또 이거 다 따로 들은 건데 프라이드, 이런 준준형급 전기차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대 딱 나오고 나면은 바로 PBV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멀지 않은 미래 안에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우리의 모빌리티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차저차 으차 김승환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데 나왔을 때는 2차 저차 으차 김승환님보다 TBS 김승환님보다가 뭔가 낫거든? 뭐야 막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2차 저차 으차 김승환인 걸.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관심과 악플이 아닌 여러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